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윤수명입니다. 어쩌면 연준이 빅스텝을 밟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9월 달에 FOMC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저 시장이 바라봤던 25bp의 금리 인하냐, 아니면 연준의 파격적인 빅스텝이냐, 이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지표와 파월의 과거 행적을 낱낱이 분석을 해가지고 9월 달에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또한 산출된 금리 인하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함께 보시죠. 그러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우리는 파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파월 같은 경우에 2020년도 코로나 시절 대처가 굉장히 훌륭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대처를 잘했냐면 신속 정확했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우선 기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의 기사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연준은 통상 정책을 결정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는 길게 몇 주가 걸린다. 그러나 이번에 제로 금리로 인하하고 그리고 대규모 국채 매입에 나서는 결정을 하는데 불과 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평소였으면 이틀이 걸릴 만한 결정이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라고 하죠. 파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신속 정확하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제로금리 시장이죠. 양적 완화했죠. 질적 완화까지 했죠.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파월은 위기가 보인다고 하면 정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성향을 알고 경제 지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금리 내역이고요.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인데 코로나 때 보면 바로 제로 금리로 이제 금리를 인하한 게 보이죠. 파월은 굉장히 빠르게 금리를 내렸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금리를 내린 흔적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점은 파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속 정확하게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금리 결정을 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를 보고 다시 금리 쪽으로 내려갈게요. 그 당시에 본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선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 그러니까 소비가 안 좋아졌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딱 이때쯤이죠. 이 부분을 제가 좀 확대가지고 그려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한마디로 소매 판매가 이렇게 횡보한다는 말은 소비가 둔화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미국에서 소비가 둔화가 된다는 말은 GDP가 둔화가 된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이 둔화가 되는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파월 같은 경우에는 당시 금리를 바로 인하하는 부분을 보입니다. 그 인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소매 판매 지수가 둔화가 되자 말자 바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파월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죠. 코로나 때도 증명이 됐고요. 결국 파월을 이제 뜻하는 말은 선제적 대응을 하는 사람이다. 이 부분을 알고 이제 9월 금리 인하분을 예상을 하면 됩니다. 추정이죠. 예상이 아니라. 자, 그러면 소매 판매 지수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로나 직후에는 소매 판매 지수가 잘 올라갔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미국의 소비 경제가 좋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약간 기울기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소비 경제는 좋다라고 할 정도는 됩니다. 근데 최근이 중요해요. 최근을 보면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 즉 미국의 소비가 홍보를 합니다. 둔화의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과거에 닷컴 버블 일어났었을 때 그 이전에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는 상승을 하다가 둔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가 터졌던 이 시기 때 소매 판매 지수가 잘 상승하다가 상승률이 완만해졌고요. 그러다가 행보를 해요. 그 뒤에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미국의 소비가 무너지면 미국은 경제 침체가 온다는 부분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경제가 지금 평평하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 침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소비 둔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소비 둔화가 위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파월 같은 경우에는 그 위기가 보인다고 하면 바로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소매 판매 지수가 추가적으로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넣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향후에 소매 판매 지수가 떨어질지 아니면 행보를 할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이거든요. 제가 잠시 나오면 이 부분이 바로 2024년도부터 시작이에요. 잠시 좀 올랐었거든요. 오르다가 다시 꺾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향후 미국의 이제 소비자들은 소비 심리가 좀 안 좋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소비 심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방금 봤던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 우하향할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파월 입장에서는 미국의 소비 경제가 둔화될 조짐이 보이면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고용 지수예요. 미국의 고용 역시 2023년 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용이 떨어지면 소비력이 떨어지고 소비력이 떨어지면 소비가 떨어집니다. 미국의 소비가 떨어지면 경제 침체가 올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파월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용이 떨어지는 이유는 당연히 제조업이나 일반 서비스업 회사들이 상황이 좋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몇 달 동안만 그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가 좋았습니다. 근데 다시 마이너스로 불황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과거에 쌓여 있는 이런 불황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불황적인 부분들이 고용 지수에 이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미국의 고용 지수는 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고용이 안 좋아지면 소비가 안 좋아지고 소비가 안 좋아지면 그것은 바로 미국의 경제 침체를 우려할 만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미국의 기존의 주택 판매 건수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판매하는 건수가 작다는 말은 일반 개인들이, 일반 국민들이 지금 보유한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또 다르게 말을 하면 이 부분도 소비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를 본다고 하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선행 지표입니다. 왜 선행 지표냐면 여기 있는 뉴 오더 신규 주문 건수 때문에 선행 지표라고 하는데 이 신규 주문 건수는 소비자가 이제 물건을 원한다고 하면 기업은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신규 주문 건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44.6이 나왔고요. 저번 달에는 47.4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2.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소비가 줄어들 것이란 부분을 선행적으로 알려주는 지표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향후 소비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이제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경기 선행 지수를 본다고 하면 지금 2002년도 닷컴 버블 때 안 좋아졌죠. 그리고 금융 위기 때도 행보를 하다가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그 행보를 하다가 안 좋아졌고 이번에 최근에 보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지금 코로나 때나 금융위기 때나 닷컴 버블 때처럼 큰 트리거가 없어가지고 폭발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 선행 지수를 봤었을 때는 충분히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경기 선행 지수부터 방금 봤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의 신규 주문 건수, 그 외에도 주택 판매,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 지수, 그다음에 미시건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는 행보한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의 경제는 지금 둔화 구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런 위기감을 저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파월이 당연히 느끼겠죠.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말, 파월은 위기감을 느끼면 선제적인 대응을 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0.25pp가 아니라 빅스텝을 밟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에 CME 패드워치에 반영이 되었죠.
불과 한 2주 전, 한 열흘 전만 하더라도 시еми 패드 와치 툴에서 빅스텝을 하는 쪽이 한 10%밖에 안 됐습니다. 90%가 0.25bp만 이제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과 10일 만에 빅스텝을 밟을 것이다가 41%로 늘어났어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경제 지표를 봤었을 때 미국의 소비가 둔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위기감을 시장은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안다고 하면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미 연준은 당연히 압니다. 그러면 위기감을 느낀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빅스텝을 밟을 확률이 크다. 저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도 지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스텝을 밟는다고 상정을 해볼게요. 빅스텝을 밟는다고 하면 2차 전지 쪽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 제로 금리라서 좀 과한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과거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이 그때 LG화학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 세 종목을 가지고 갔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들이니까요. 금리가 낮아지면 성장주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달에 미국에서 제로 금리를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제로 금리를 이제 결정을 하자마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당시에 포함이 되어 있던 LG 화학 역시 미국에서 제로 금리 하자마자 주가가 급등을 했죠. 이렇게 금리를 많이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성장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성장주는 미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말은 은행의 차입금이 많아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죠.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다 더 설비 투자를 할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기대감으로 녹아가지고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성장주는 좋은 흐름을 탄다는 말이겠죠. 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미 연준이 빅스텝을 밟게 된다고 하면 과거의 성장주의 흐름처럼 지금처럼 이제 제로금리 때처럼 엄청나게 크게는 성장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성장과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다 드렸고요. 지금까지 대기업의 윤수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